자, 오늘 이제 5월 10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역시 이제 오타니 선수의 등판 저희가 한번 또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경기 휴스턴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일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제 휴스턴과의 홈 경기. 사실 휴스턴을 상대로 지난 시즌에는 정말 강한 모습을 보였던 그렇죠. 오타니인데 오늘 2번 타자 겸 선발 투수로 이 오타니 선수가 출전했는데 타자로서 그동안 타격감이 상당히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타자로서는 3타수 무안타 타격 방해로 한 차례 출루에 그치면서 타율대는 다시 2할로 내려갔습니다만 오늘 역시 해봐야 될 얘기는 이 투수로서의 오타니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경기 오타니 선수 투수로는 7이닝 동안 6피안타, 홈런도 하나 있었고요. 볼넷 2개, 3실점, 삼진을 7개를 잡기는 했습니다만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팀도 1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올 시즌 첫 패전이기도 하고 시즌 평균 자책점도 2.74까지 소폭 또 상승하고 말았어요. 평균 자책점이 2.74라니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 0점대였는데 너 3경기 전까지는 0점대였잖아. 지금 넌 완벽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네. 저희가 오늘 경기 좀 오타니 선수의 투구를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뭐 오늘 경기에서 얘기를 해야 될 거는 또 오늘도 한 번에 무너졌다는 점을 꼽고 싶어요. 이 신인 포수인 크리스 오케이랑 첫 호흡을 맞췄는데 4회까지는 이제 탈삼진 5개를 잡아내면서 무실점 피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회 때 제레미 페냐 선수를 상대로 헛스윙 삼진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베이브 루스의 통산 501탈 삼진을 넘어서 502번째 삼진을 잡아낸 오타니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 2018년 데뷔 이후에 통산 탈삼진도 507개 이 베이브 루스를 또 넘어서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경기 전까지도 이제 시즌 탈삼진이 59개.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탈삼진 1위였던 오타니인데 7개를 추가하면서 66탈삼진으로 여전히 아메리칸 리그 탈삼진 부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4회까지는 이제 투심, 즉 이제 싱커죠. 싱커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삼진 5개 무실점으로 잘 막고 있다가 요번 경기에서도 5회 흔들리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최근 선발 등판 2경기에서 한 이닝에 각각 5실점한 경기도 있었고 4실점한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그럼 3실점, 다음 경기는 그럼 뭐 한 이닝에 2실점 하려나? 계속 이렇게 좀 한 이닝에 무너지는 흔들리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8번 타자인 마이어스에게 이제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 그 다음 타자인 말도나도에게 역전 투런을 허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나도 선수가 사실 뭐 몇 년 전에 오타니 선수와 같이 에인절스에서 호흡을 맞춘 포수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선수는 사실 수비형 포수잖아요. 타격에 있어서는 이날 전까지 타율이 1할 7푼 1리였고 OPS도 0.5가 안 되는 0.496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타격에서는 기대할 게 없는 선수였는데 가운데로 스위퍼 몰린 거 놓치지 않고 이걸 이제 역전 투런으로 연결을 해줬다. 오타니의 이 스위퍼는 진짜 맞으라고 이거 홈런 맞으려고 던진 공이었어요. 한가운데에 몰리면서 이제 홈런을 맞고 흔들리면서 세 타자 연속으로 안타를 허용하면서 추가 실점을 하고 말았었죠. 그리고 다행히도 뭐 6회부터는 안정을 찾고 7회까지 호투하면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만 이것도 똑같아. 아, 그러니까 한 이닝만 흔들리는 게 그렇죠. 똑같아요. 아, 오타니 선수 참 신기한데 오늘 경기 일단은 투구 분석부터 저희가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구 비중, 스위퍼의 비중이 지난번 등판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일단 스위퍼가 40개를 던지면서 모든 구종 중에서 가장 많이 던진 거는 맞는데 자, 싱커 그러니까 투심 패스볼이죠. 32개의 공을 던졌고 포심이 27구이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은 57% 거의 60%의 비중으로 이 패스볼 비중을 높였었고 스위퍼 같은 경우에는 39%니까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이 스위퍼의 비중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저는 커터가 3개 뭐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스플리터 오늘 경기에선 하나밖에 안 던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투심의 비중을 좀 크게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스위퍼를 고집하다가 사실 지난번 2번의 등판에서는 상대 타자들이 당연히 이제 스위퍼를 노리고 들어올 텐데 계속해서 스위퍼를 고집하는 모습 요게 좀 아쉽다. 저희가 라이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구종도 다양하게 활용을 했습니다만 3가지 구종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만 역시 실투 하나가 너무나도 아쉬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오타니 선수의 오른쪽 중지 손톱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6회 7회를 버티면서 7이닝을 소화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손톱이 깨진 것도 살짝 이제 오해 흔들렸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빈 감독도 경기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포심을 적게 던진 것이 또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다. 오타니도 사람이고 또 실투는 스위퍼 그거 하나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포심 패스볼은 구속에 비해서 위력이 없다는 지적을 일본 시절부터 꾸준히 받았었고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러니까 위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구속에 비해서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오타니가 지난 시즌 투심 패스볼 그리고 컷 패스볼을 섞어 던지면서 재미를 많이 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근데 앞선 경기들을 보면은 투심 비중이 지난 시즌 후반기만큼 높지 않았었어요. 그 부분을 네빈 감독이 좀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사실 지난 두 경기에 비해서 물론 오늘 경기도 7이닝 동안 3실점 실점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두 경기처럼 뭐 스위퍼 고집해가지고 이제 공략 당한 것도 아니고 또 게다가 어떻게 뭐 핑계라고도 들릴 수는 있겠지만 손톱이 깨지면서 5회 때 흔들렸다. 이거 확실한 좀 이유가 있다 보니까 오늘 등판은 그래도 좀 공허적으로 볼 부분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플리터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오늘 스플리터를 하나밖에 안 던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오타니의 주무기 사실 데뷔 이후에는 늘 이 스플리터가 꼽혔었습니다.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했을 때 통산 피안타율이 1할이 최애 되지 않는 구종이었고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피안타율이 1할 2푼 6리의 헛스윙 비율은 49.7% 거의 50%의 헛스윙 비율 메이저리그 최상급 구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은 하나 던졌고 올해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구사율이 6%로 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지난해는 12%였으니까 거의 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물론 이제 스플리터가 결정구로 활용해야 되는 공이다 보니까 많이 던질 수는 없는 그런 구종이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 왜 이렇게 오타니 선수가 올 시즌에 스플리터 많이 안 던지지?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오타니에게 물어봤었는데 던져야 할 포지션이나 카운트 상황이 적었었던 부분이 일단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는 오늘 크리스 오케이 포수이기 때문에 블로킹 능력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서 좀 더 자제한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기를 보니까 확실히 포구 안정성에 있어서 뭐 OOP라든지 아니면 이제 월락 선수에 비해서는 좀 불안한 모습이 많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경기 끝나고 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오늘 포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날 경기만 사실 스플리터를 적게 던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패스볼의 비중 그리고 스위퍼의 비중 지난 시즌부터 조금씩 달라지다가 올해는 스위퍼의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오타니 선수의 팬들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스위퍼의 위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투심 패스볼을 던지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구종은 어떤 구종이냐면 좌우 움직임이 중요한 구종이잖아요. 좌우 움직임이 중요한 구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구종을 던지다 보니까 스플리터는 반대로 이제 직각으로 떨어지는 게 가장 위력적인 구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던지는 방식 자체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 회전축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오타니 선수가 그 두 가지 구종을 강화하면서 스플리터에 대한 감각을 좀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스플리터, 이 감각을 다시 되찾는 게 올 시즌에 이 오타니 선수가 조금 더 나은 성적,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지금 뭐 3경기 연속으로 이제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오타니가 투수로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뿜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베이스볼 서번트에서는 사실 회전축 데이터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지난 시즌이랑 별다른 차이점을 찾지 못했는데 만약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또 따로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비록 오늘 경기에서 시즌 첫 패배를 안기는 했습니다만 뭐 지난 두 번 등판에 비해서 좀 좋았던 점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좀 여러분들께서 이 크게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역대급 기대치 사실 오타니 선수에게 기대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WBC 때부터 해가지고 시즌 초반에 0점대 달리면서 와 올 시즌은 뭐 사이언까지 타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아쉬워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지난 2년 동안 오타니 선수가 본인의 기대치를 너무 키워놨어요. 2021년에 사실은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투타 경험 양쪽에서 성공을 거둔 해였는데 MVP를 수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시즌 뭐 저지 때문에 MVP를 수상하지 못했지만 투타 겸업 선수로서는 완성도가 더 높은 시즌을 보내면서
이제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가 가뜩이나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WBC 우승을 해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오타니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 상상도 초월할 만큼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야구의 신이 됐죠, 그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뭐 여기 적혀 있기도 합니다만 투수 WAR이 1.1승입니다. 타자 WAR이 0.9승이에요. 이걸 합치면은 팬그래프 기준으로 했을 때 합산 WAR이 2승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즌 끝나면 이 페이스면 이게 지금 한 달이 갓 지난 성적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풀 시즌은 6달이 걸리잖아요. 곱하기 6 해봐요. 아씨. 12예요, 12. 12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최근에 찍은 선수가 베리 본즈거든요. 그렇죠. 베리 본즈 이후에, 베리 본즈는 거의 다 금지약물 복용해서 거둔 성적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선수가 사실은 오타니 이전에는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없었어요.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역대급 시즌 그리고 이제 MVP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제 MLB.com에서 어제 이제 발표했었던 모의 MVP 투표에서도 압도적으로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오타니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43명의 투표인단 중에서 30명이 오타니에게 1위표를 줬으니까 이대로만 쭉 시즌을 잘 마치게 된다면 뭐 MVP 수상도 거의 뭐 오타니의 차지가 되지 않을까. 사실 MVP는 오타니 선수에 대한 기대치를 생각하면은 받는 게 당연해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역시 오타니에 대해서 더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투수로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이영상까지 석권하길 원하는 것 같은데 뭐 맥클라난이라던가 소니 그레이라던가 아메리칸 리그에서 초반 출발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투수 오타니에게 여러분들이 아쉬움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조급해하시는 모습이 예. 좀 있기도 해요. 뭐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예, 네.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는 이 휴스턴의 발데스 선수 선발 투수였죠. 이 오늘 경기 8이닝 동안 3피안타 무사사구에 12개의 탈삼진 잡아내면서 1실점 최고의 호투를 또 펼쳐줬습니다. 확실히 오타니 선수가 조금 더 잘 던졌더라도 발데스 선수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승리를 따내기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에인절스 입장에서는 오늘 잭네토 선수가 또 데뷔 첫 홈런을 때려내지 않았습니까? 야, 드디어 때려냈어요. 잭네토 선수가 그래도 수비에서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신인 선수치고는 보여주고 있었고 몸에 맞는 공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사구를 많이 얻어내면서 출루율까지도 높았는데 딱 하나 아쉬운 거 홈런. 장타가 안 그렇죠. 터지고 있었는데 오늘 홈런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에인절스 팬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 오타니 선수의 투구를 좀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경기 보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특히 이 볼배합이라든지 구종 선택 이런 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